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0년 만에 군소음 피해법이 만들어져 군 비행장과 사격장 주변 주민들이 보상을 받게 됐죠. 보상금 지급을 앞두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군 비행장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는 건데요. 포천 주민들은 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김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천 주민들이 지난 25일 시청에 모였습니다. 군소음법 보상 문제의 불합리함을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민들은 군소음보상법이 3년 전 시행된 이래로 소음 측정이 공정하지 않고 보상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15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되어 20년 만에 통과된 개떡같이 만들어진 군용 비행장,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해 몰상식하고 불공정한 법률을 지적합니다. 보상 금액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현재 1종 소음 대책 지역 주민은 월 6만 원, 2종과 3종 지역 주민은 각각 월 4만 5천 원, 3만 원의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소음의 빈도와 시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군은 소음 측정은 소음 영향도 작성 시 10개에서 15개 지점에서의 측정값과 측정 당시의 비행 횟수 등 당시의 상황 자료들을 적용한 예측값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절차로 소음 모델링 입력 자료에 오류가 없는 이상 측정 지점이 추가되거나 선정된 위치가 변경되어도 검증 결과에 차이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군용 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 영향도 조사 예규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측정 지점을 선정 시 지역 주민과 지자체와 협의했고 지자체 전문위원 및 용역사 자문위원들의 최종 의견을 바탕으로 선정됐으며 소음 측정 지점에 따라 소음 영향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전했습니다. 2020년도 소후 부분까지 포함하여 총 21억 지급 예정입니다. 이번 주까지 이 신청서를 받고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각각 이제 감액 기준하고 전입일자, 감액 기준인 전입일자 이런 거에 따라서 개인당 지급액이 다 다릅니다. 주민들은 군소음 보상법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음 측정 방법과 위치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보상 기준은 소음의 빈도와 시간, 주민들의 건강 등을 고려, 보상액은 소음 피해 증가와 생활비 상승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책위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군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타 지역과의 연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양주의 한 태권도장에서 의식 불명에 빠졌다 숨진 5세 아동에 대한 부검에서 질식사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A군을 부검한 뒤 질식에 의한 뇌손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는데요. A군은 그동안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에서 연명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A군의 가족들은 A군의 회복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사건 발생 11일 만에 연명 치료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에 대한 부검 소견을 검찰에 전달했다며 관장의 추가 학대 여부 등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5일 오후 4시 30분쯤 포천시 가산면의 한 섬유 공장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근로자 2명은 스스로 대피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 도착 당시 공장 한 개 동이 전소 중이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연말까지 재개발 정비구역 10곳이 추가로 지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지정된 3곳을 합치면 현재 추진 중인 의정부시 내 재개발 정비구역은 총 13곳, 약 80만 제곱미터로 늘어나는데요. 10곳 중 7곳은 현재 주민공람이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3곳은 다음 달 이 절차가 예정됐습니다. 의정부시는 체계적이고 신속한 재개발 재건축을 위해 정비구역 지정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안전진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정비구역 지정 후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 설립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간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관련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양주 옥정과 포천을 잇는 전철 7호선 연장 사업이 올해 연말 공사를 시작할 전망입니다.
옥정 포천 광역철도 건설 사업은 3개 공구로 나뉘는데 경기도는 현재 모두 실시 설계를 진행 중이며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1공구인 고읍동에서 포천시 경계까지 4.9km 구간은 연말에, 2공구와 3공구는 내년 2월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경기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옥정 포천 광역철도가 개통하면 경기 북부 지역 광역 교통망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면 2029년에는 개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택시처럼 부르면 오는 수요응답형 버스 똑버스가 양주 일부 신도시에서 운행을 시작한 지 1년이 됐습니다. 대중교통이 턱없이 부족해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 사이에서 만족감이 높은데요. 양주시 허웅버스지원팀장 전화 연결해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양주시 버스지원팀장 허웅입니다. 네, 양주 독버스 지난해 7월 말 시범 운행을 거쳐 정식 운행에 들어간 걸로 기억하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주민들이 많이 이용했나요? 네, 우리 양주시는 지난 2023년 7월 말부터 옥정 신도시, 삼송동 이런 덕계역 구간에 똑버스 10대를 오전 6시부터 다전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똑버스 이용객이 39만 2,427명, 하루 평균 1,100여 명이 이용하여 경기도 내 가장 높은 수준의 탑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도시에 비해 대중교통수단이 많지 않은 신도시 시민들로부터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좋은 반응을 받고 있으며 만족도도 높은 상황입니다. 네, 도입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아쉬운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양주시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시민들의 만족감은 높지만 똑버스 이용 수요가 출퇴근 시간대에 약 50% 정도 집중되고 있어 일부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의 똑버스 이용이 이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 같은데 우리 시는 출퇴근 시간에 똑버스 가동률을 높이고자 휴식 시간 최소화 및 운수 종사자 식사 시간 분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똑버스 외에 노선버스 추가 신설 등이 필요한 상황으로 앞으로 노선버스 확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혹시 올해 똑버스 대수를 늘리거나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넓힐 계획도 있을까요? 올해 우리 양주시는 회천 신도시 5대, 읍면 지역 10대, 총 15대를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운행 구역 및 지역 배분 등을 논의 중에 있으며 이르면 금년 하반기 중 운행 개시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주시 버스지원팀 허웅 팀장이었습니다. 한 주간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경기 북부 국회의원 4명이 22대 국회 첫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선임됐습니다. 의정부갑 박재혜 의원과 의정부을 이재강 의원, 동두천 양주 연천을 김성원 의원과 포천 가평 김용태 의원이 예결위원 50명에 포함됐는데요. 각 의원들은 저마다 경기 북부 지역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김성원 국회의원이 양주 광석지구 착공을 촉구하는 광정면 주민들의 용산 대통령실 앞 항의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지난 25일 항의 시위에는 광적 지역 사회단체와 정치인, 광정면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김 의원은 광적 지역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광석지구를 신속히 착공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재강 국회의원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장의 차량 통제권을 확대하는 건데요. 특히 건설기계와 대형 트럭 등 중장비 차량의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통행로와 인접한 일부 차선에는 모든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지난 22일 새벽 휴가 나온 군인 2명이 광주광역시의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통근버스와 충돌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지난달 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 자전거 도로에서는 여고생 2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산책 중이던 6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사고 역시 잇따르고 있는데요. 지난 3년간 5천여 건의 사고가 발생해 55명이 목숨을 잃고 5,5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가 빈발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과속으로 달리고 헬멧을 쓰지 않고 타거나 인도나 자전거 도로를 휘젓고 달리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엄연히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속하기 때문에 해당 면허가 있어야 하며 교통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또한 13살 미만은 절대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주행 속도는 최고 시속 25km로 제한해야 하며 보행자 전용 도로와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는 절대 달려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차도를 이용해야 하는 건데요.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하며 2인 탑승 역시 불법입니다. 헬멧 착용과 교통신호 지키기도 필수입니다. 운전 중 휴대폰과 이어폰 사용도 금지되어 있는데요. 당연하지만 음주운전은 금물입니다. 타고 난 후에 거리에 아무렇게나 주차하는 것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주차 에티켓을 지키는 것도 사고를 막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편리하지만 순식간에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전동 킥보드. 안전한 운행만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김동근 의정부 시장이 연예인들과 함께 의정부 하루여행에 참여했습니다. 의정부 하루여행은 의정부의 4계절을 테마로 한 로컬 투어인데요. 지난 24일 여름 시즌 코스인 의정부 냉면 성지순례가 진행됐습니다. 여행길에는 김동근 의정부 시장을 비롯해 배우 김승수와 박광현, 문희경, 강필선 등이 함께했는데요. 참여자들은 지역의 유명 냉면 가게와 의정부 음악도서관, 의정부 컬링 경기장 등을 찾았습니다. 포천시가 이달부터 포천 시립박물관 건립을 위해 유물 기증 기탁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유물은 포천의 고고 역사, 미술, 민속 자료의 근현대사에 관한 자료, 문화예술 자료, 군사, 전쟁사, 산업사 등 포천 관련 모든 분야인데요. 기증을 희망하는 유물 소장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된 유물은 내부 심사와 유물기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기증이 결정됩니다. 신청은 포천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해 제출 서류를 구비한 뒤 오는 10월 31일까지 전자우편과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의정부시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 일부가 녹이 슬고 각종 적치물로 비상시 접근이 제한되는 등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정부 소방서는 제1시장과 금호동 꽃동네, 가능동 등에 설치한 비상소화장치 중 일부는 불법 주정차로 가로막혀 있거나 쓰레기, 자전거 등 적치물로 사용에 제한이 따랐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랫동안 관리가 안 돼 비상소화장치함과 소화전 주변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시 관계자는 관내 모든 비상소화장치를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며 연 1회 정도 점검하지만 녹슬거나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곳을 꼼꼼하게 파악하지 못했다. 관련 부서와 후속 조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